안녕하십니까, 최불암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8월 15일에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6.25 당시까지도 우리나라 화폐는 한국은행권이 아니었습니다. 1950년 8월 28일에서야 우리 고유의 돈을 만들었습니다. 해방이 되고도 무려 5년 이상 일제강점기의 잔재인 조선은행권이 도용됐던 셈인데 그 화폐 발행도요, 전쟁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은행 본점을 점령한 공산당이 조선은행권을 마구 찍어냈던 것이죠. 결국 그걸 막으려고 나온 것이 한국은행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통화개혁이 이루어진 게 196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통화개혁, 과정이 그렇거니와 충격도 너무나 컸습니다. 6.10 통화개혁과 더불어 우리의 생활경제는 불의의 사태 속에서 호흡해야만 했다. 생산, 유통, 신용, 자금 등이 잡시간에 냉각된 경제마비 상태 속에서도 우리의 생활은 영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6월 10일, 통화개혁의 결과는 개혁이 아닌 개학에 가까웠다. 내자를 조성해서 산업을 살려보자는 의도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옮겨가고 있었다. 누구보다 당황한 사람은 유원식 긴급금융조치본부장이었다. 어서 오십시오. 어디서 오셨다고요? 저는 대한상공회의소 소속이고, 저는 서울상공회의소 소속입니다. 예. 앉으십시오. 예. 그래, 뭡니까? 요즘 자금의 흐름이 완전히 막혀 있어서 저희 상공인들은 꼼짝달싹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통화개혁 이전의 예금에 대해서는 전액을 동결 조치해서 해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누군 풀어주고 누군 묶어놓을 수가 없어요. 전 국민이 똑같이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좀 지나보면 차차 회복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통화개혁으로 제일 먼저 제일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쪽은 저희 중소기업인들입니다. 이게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가 집계한 현재 가동률입니다. 약 17,000개의 업체가 있는데 통화개혁이 실시된 6월 10일의 가동률을 100으로 했을 때 6월 20일의 가동률은 42.5%에 불과합니다. 절반도 안 된단 말이요? 그렇습니다. 난 처음 듣는 말인데. 언론에는 왜 보도가 안 됐죠? 상공인들 사기 문제도 있고 며칠만이라도 기다려보자는 생각에서 보도를 미뤄왔습니다. 그래요?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현재 가동되고 있는 기업들도 앞으로 한두 달 내에 완전 휴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기업일수록 힘들고 타격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원료가 고갈된 공장은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 거의 폭발 직전입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이후 내자 조달 문제를 고민하던 끝에 나온 것이 화폐개혁이었다. 고소득층이나 화교의 유효 자금을 막아놓고 그 돈으로 자금을 만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민생고는 민생고대로 최악으로 치달았다. 게다가 막상 통화개혁에 막을 올렸을 때 기대했던 돈까지 나오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봉쇄 대상 자금이 겨우 98억 원이에요? 이거 다란 말인가? 예. 동결된 자금의 총액은 그 정도입니다. 5월 말 통화 잔고 356억 원의 27%에 해당이 됩니다. 부정축제 처리 과정에서 은폐된 음성 자금이나 투기 자금이 상당 부분 존재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100만 환 이상의 예입 건수는 0.2%, 금액으로는 불과 14.8%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임자는 지금 어느 나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좀이라니? 그 많다던 음성 자금은 도대체 왜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안 나온 거야? 못 나온 거야? 경제 기반이 워낙 빈약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달러나 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현금을 가졌거나 은행에 저축을 한 사람이 적었다는 예측이 좀 어긋났습니다. 좀 어긋난 정도가 아니잖아. 화교 자금도 그래. 임자가 처음에 뭐라고 했나? 국내 통화량의 약 3분의 1은 화교들이 가지고 있고 그 규모는 1,000억 원에 이른다고 하지 않았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화교 자금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규모에서 3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야. 임자가 해보자고 했던 화폐 개혁이 겨우 그런 사실이나 확인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 화교들은 잉여자금을 은행에 넣지 않고 자신들이 금고에 쌓아두고 있다는 소문을 너무 철저하게 믿었던 것이 실수였습니다. 집안 살림도 아닌 나라 살림을 소문만 믿고 그랬다고? 이게 실수로 끝날 문제가 아니야. 나라 경제를 한순간에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느낌이야. 군사정부가 경제 사정을 너무 안이하게 판단한 데서 기인한 뼈아픈 실수였다. 생각한 만큼 현금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가진 돈이 없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결국 군사정부는 국민들의 장롱 속 사정을 잘못 판단했던 것이다. 아차 싶었을 겁니다. 화폐 개혁을 처음 건의하고 전 과정을 야전에서 총지휘한 유원식 씨나 그 모든 걸 용인했던 박정희 의장이나 뜨끔하지 않았겠습니까?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기대했던 내자 조달은 그것대로 어렵게 됐으니 말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남아있죠. 바로 미국의 반응입니다. (6월 16일) 긴급 금융조치가 공포되자 주한 미 대사관과 유섬, 즉 한국 파견 미국 원조기구의 불만은 폭발적이었다. 6월 10일 긴급 통화조치 직후 16일에 계획된 2단계 긴급 금융조치는 한미 간에 조율을 하자는 게 미국의 요구였고 그러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유원식이었다. 그러나 그는 무슨 이유인지 미국 측의 끈질긴 면담 요청을 거부하고 있었다. 16일 2단계 금융조치가 발표되고 며칠 후 화폐개혁본부장 유원식입니다. 유 본부장. 유섬의 킬렌 처장입니다. 미스터 킬렌. 이거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시죠? 비교적 좋지 못합니다. 왜요? 오늘 통화개혁 2단계 조치가 발표됐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합의부 참사관이 여러 차례 면담 요청을 했는데 전화통화도 못했다고 하더군요. 이미 예상하셨을지 모르지만 워싱턴이나 대사관이나 공기가 좋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조만간 시간을 잡아 만났으면 합니다. 한국 측의 경제관계 최고위원과 강요, 전원이 동시에 참여하는 형식을 원합니다. 정식으로 회담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일정은 생각을 해보고 정하기로 하고 장소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미스터 킬렌 사무처장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뵙죠. (6월 18일) 개각이 단행되었다. 내각 수반은 박정희 의장이 겸하고 경제기획원 장관의 김현철 씨, 그리고 재무부 장관의 김세련 씨가 임명되었다. 최고회의 내에 재경위원장을 비롯한 상당수 최고위원들의 반발에다 업계의 아우성, 그리고 미 대사관 측의 불만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자 6월 26일 통화대책본부는 해체됐다. 여전히 개운치 않은 문제는 미국. 6월 16일 긴급 금융조치가 발표된 며칠 후 마침내 미 대사관과 최고회의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졌다. 미국 측의 분위기는 불만 정도가 아니었다.
지금 한국 군사정부 측의 일방통행이 얼마나 큰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슨 일방 통행을 했습니까? 당신들은 지금까지 통화개혁을 하면서 우리와 단 한 번도 협의를 한 적이 없지 않소? 그건 인정합니다. 어마어마한 원조를 받는 입장에서 최소한 갖춰야 할 예의나 절차도 모릅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기밀 유지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소? 그 기밀 유지 때문에 지금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에는 교류가 완전히 끊어졌소. 장면 정권 때 만들었던 한미경제협의회는 이미 유명무실해졌고 이곳에 출입하는 한국 강요는 단 한 사람도 없어. 우리가 아무리 찾아가도 유 장군의 결재가 안 났다고만 합디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협조를 안 하고 원조를 받지 않겠소? 아니면 협조를 하고 원조를 받겠소? 지금 나하고 협상하자는 거요? 그 대답만 해보시오. 나는 지금 그 대답을 해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좋소. 그에 대한 만족할 만한 대답이 있을 때까지 한미 간의 외교 관계는 일체 단절하겠소. 뭐요? 지금 유솜 사무처장인 당신의 말은 개인 의견이요? 미합 중국의 공식 통첩이요? 공식 통첩이요. 앞으로 2시간을 줄 테니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오. 킬렌 처장, 그건 앞으로 2시간도 될 수 있고 4시간도 될 수 있어. 아니, 이틀이나 20일이 넘을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나는 당신의 그런 질문에 답하라는 권한을 대한민국 정부나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돌아가서 박정희 의장에게 오늘 회담 결과를 보고하는 것뿐이요. 그렇다면 4시간의 여유를 주겠소. 난 시간이 없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런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니까 이만 일어서겠소. 아니, 그렇다면 그 답변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이오? 일단 박정희 의장께 보고하겠소. 하지만 오늘이 주말이니까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또 최고회의 전체 회의를 소집을 해서 의결을 하게 되면 다음 주가 될 것이고 국교 단절이라도 온다면 국민 투표라도 해야 되니까 1년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난 가겠소. 뭐요? 당신이 나와 친구이기 때문에 미리 말해주는 거요. 제가 지금 최고회의로 가면 10분 안에 한국 내 모든 미국 외교관과 가족들을 철수하도록 훈령을 내리게 하겠소. 아니, 당신 정말 말 다 했습니까? 유언식의 생전 회고에 의하면 그는 실제로 끝장을 보자는 식이었다. 타고난 배포였는지 또 다른 보석이었는지는 몰라도 그는 거칠 것 없이 킬렌 유섬 처장을 대했다. 당신도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가진 게 없습니다. 국교가 단절된 나라와 외교관계 업무도 없는데 많은 달러를 소비하면서 당신네들을 놀려둘 수는 없으니까 지체 없이 철수시켜야 되겠어. 당신도 나의 훈령이 미국으로 발송되기 전에 빨리 워싱턴에 알리시오. 유 장군, 나하고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난 시간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서 가서 훈령 초안도 작성을 해야 되고. 잠깐만. 내 말을 좀 들어보시오. 회담은 내일 아침까지, 아니, 월요일 아침까지로 연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난 당신이 우리와 외교관계를 단절하는 통첩을 취소하고 본국 정부에도 그걸 알린다면 당신 이야기를 듣겠소. 알겠소.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한 말은 모두 취소하겠습니다. 유언식의 판정승이었다. 유언식, 당시 긴급금융조치본부장은
혈기왕성한 현역 준장이었습니다. 아마 군인 정신으로 당시 상황에 화끈하게 대처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군인 정신은 전쟁터에서나 쓸모있는 것이죠. 유 장군은 그 자리에서 일단 나름대로 선전했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